자, 선형대수학에 대한 간단한 강의 소개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강의를 수강했으면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형대수학. 자, 우리 선형대수학이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이 선형이라는 말은 직선 모양이란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선, 직선, 형, 모양의. 자, 영어로 본다면 리니어죠. 저 리니어는 이 라인, 직선의 형용사형이에요. 자, 글자 그대로 선형대수학, 직선 모양의 것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그래서 굽지 않은 직선. 자, 이제 직선 모양이란 건 굽지 않았다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굽지 않은 직선, 평면, 공간, 그리고 이들 사이에 굽지 않은 함수. 자, 굽지 않은 함수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죠.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저걸 다루는 학문이 선형대수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선형대수학은 이제 수학과만의 학문이 아니에요. 미적분학하고 더불어서 자연과학, 공학, 경제학 등 현재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문, 순수 인문학을 빼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학문에 쓰이는 것이 선형대수학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복잡한 현상을 그대로 보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형적인 대상으로 근사시켜서 비슷하게 봐서 그걸 해석을 해요. 자, 선형적인 대상으로 비슷하게 본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할 때 선형대수학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복잡하거든요. 자, 이제 내가 요점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요점의 아주 작은 근방, 요만큼에서는 저 빨간색 직선과 우리 파란색,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거의 비슷하죠. 오차가 약간 있겠지만 그 정도는 무시해도 좋다. 자, 점을 바꿀까요? 다른 점에서는 자, 이전 근방에서는 이 빨간색 직선을 비슷하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선형근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굽지 않은 요 세 개를 다룰 수 있으면 우리는 이전 근방에서는 저 굽지 않은 세상의 수학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게 선형대 수학이 우리 거의 모든 학문의 기초 과목이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수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변수 함수에서는 이 얘기를 자주 하지 않지만 다변수 해석하기 들어가서 미분 가능한 함수란 상수 더하기 선형 변환이다. 얘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함수를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형 변환의 성질을 잘 알면 이 미분 가능한 함수의 성질을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선형대 수학의 핵심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수학에서도 이 선형대 수학은 모든 과목의 기초예요. 자, 특히 다변수 해석학, 미분기하학에서는 필수예요. 자, 우리 복수 해석학에서도 이 선형대수학 개념이 들어가요. 왜? 다변수 해석이 필요하니까. 대수학, 확대체 이론에서 선형대수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선형대수학은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만 공부할 거야가 아니라 다른 과목의 기초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자, 이 다변수 해석학은 임용시험에서 아주 애매한 과목이에요. 공식적인 과목은 아니에요. 공식적인 출제 과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분기하학을 하려면 필요해요. 복수해석학 필요해요. 미적분학, 중적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저 다변수 해석학은 공식적으로 임용시험 과목이라고 돼 있진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다른 과목을 위해서. 선형대 수학하고 더불어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선형대 수학이나 이런 과목을 다변수 해석학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집중관리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저런 데서 이런 애매한 것, 공식적으로 과목을 진행하지 않지만 공부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제 합격 전략특강을 꼭 듣고서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수학 공부와 임용시험 준비는 다르다. 이 원칙을 세워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선형대 수학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드렸지만 임용시험에서는 또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자, 일단 임용시험에서 이 선형대 수학은 굉장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굳이 난이도를 따지면 전 과목 중에서 제일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해도 거짓말이 아닐 정도예요. 그리고 이론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최근에 걸쳐서. 아주 옛날에는 저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차 목표는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자한테 뒤처지면 안 되죠. 따라서 경쟁자가 맞는 점수는 당연히 나는 맞아야 돼요. 선형대수학에서 이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이 기본 계산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핵심은 이 빠르고 정확한이에요. 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임용시험은 시간 싸움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계산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분에 끝내고 어떤 사람은 10분에 끝냈어요. 그 9분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9분 동안 다른 문제를 더 풀 수가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현재 합격전략 특강이 1만 개설되어 있고요. 두 번째 주제가 저 계산 문제를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의 1차 목표. 첫 번째, 경쟁자한테 뒤처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선형대 수학에 출제될 수 있는 기본 계산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자, 무엇을 빠르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3행3열짜리 임용시험에서는 4행4열, 5행5열은 거의 안 나와요. 3행3열짜리 행렬의 행렬식, 역행렬, 고유다항식,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걸 구하는 것들은 그냥 누구보다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역시 마찬가지. 기본 이론반에서는 이런 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만 설명해드리고 저걸 연습할 시간은 없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중관리반이란 걸 올해 개설을 해서 집중관리반에서 저걸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최근에는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가능성이 낮다지 절대 안 나온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합격하려면 경쟁자보다 앞서야 되죠. 제가 플러스 1점이라고 말하는 거야. 제가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다? 플러스 1점이다.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면 합격한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계산만 열심히 연습했어요. 경쟁자를 앞설 도리가 없죠. 기껏해가 아무리 잘해봐야 경쟁자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요. 합격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전략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쟁자한테 뒤처지면 안 돼요. 뒤처지지 않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요. 뒤처지더라도 그 떨어지는 차폭을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를 어떻게든 앞설 수 있는 무엇인가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선형대수학의 이론 부분을 등한시해요. 물론 타당한 전략이에요. 출제 안 되니까.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이론적인 문제의 출제가 된다면 자, 나는 거기서 서술형 4점이에요. 다 맞을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죠?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가면 돼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론을 준비를 하자. 또 있죠. 선형대 수학은 다른 과목, 미분계학이라든가 갈로와 이론의 확대체 이론 이런 데 필요하거든요. 이때 선형대 수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약간 조금 깊게 계산 문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문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 위주로 공부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무기를 만드는 시간이 지금 초반이어야 돼요. 나중에 9월, 10월 되면 저렇게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전략이 서야 돼요. 모든 범위를 다 공부하겠다 아니에요. 난 수학자가 되어서 뭐 하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이 부분을 준비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난 경쟁자를 앞서갈 거야. 자,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서 공부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0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합격 전략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선택과 집중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강의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형대수학 기본이론반에서는 일단 시작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행렬의 성질, 연립방정식의 풀이, 해법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물론 우리 진행을 하면서 다시 다룰 거예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그냥 시작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것들은 일단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수학을 도입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을 언제 배우죠?
대학교 1학년 때 또는 대학교 2학년 때 배워요. 대수학을 배우기 전에 선형대수학을 먼저 배워요. 자,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공부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대수학을 도입해서 바라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직 그걸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계산하고 설명한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게 한 과목 또 있죠. 정수론. 정수론과 선형대수학은 대수학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도입해서 강의하면 어떤 부분은 그냥 명백해요. 자, 그래서 대수학의 관점을 도입을 할 거예요. 자, 물론 제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이 실력이 천차만별이에요. 이제 막 수학을 다시 시작해서 임용시험을 준비를 막 시작하는 분들은 저 대수학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대수학적으로 보면 여기를 이렇게 본다라고 딱 그것만 기억해 두시고요. 대수학을 공부할 때 선형대수학을 떠올리면 돼요. 아, 그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그 결과만 딱 기억을 해두고 있다가 대수학 공부할 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학부에서 선형대수학을 배울 때는 거의 대부분 유한 차원 선형 공간, 그것도 스칼라체가 실수일 때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확대체의 갈루화 정리를 공부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스칼라체가 실수체가 아닌 일반적인 체, 그 다음에 차원도 유한이 아닌 무한 차원. 자, 이런 것도 우리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준비를 해둬야 확대체에서 편해지니까.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는 게 바로 저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은 임용시험 범위가 아니다. 딱 끝이에요. 자, 무한 차원 선형 공간, 일반적인 스칼라체의 어려운 부분은 임용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아니, 학부 수준의 범위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걱정할 게 없는 부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선형대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제가 엄밀한 정리의 증명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시키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자, 정리 증명이 출제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의 특징이 증명이 조금 길어져요. 따라서 엄밀하게 정리를 증명하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쪽에 주력을 할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제가 교재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재 구성에서 정리 증명, 문제 풀이를 제가 제공해 드리거든요. 정리 증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 거의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형대수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본 이론반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위주로 공부를 해요. 이론을 설명하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형대수학은 뭐가 필요하죠? 기본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경쟁자보다 빠르게 또 정확하게 답을 내야 돼요. 자, 저 연습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집중관리반으로 넘길 거예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저 연습을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빠릅니다 까지 설명드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본 이론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선형대수학의 진도는 총 32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1강부터 해서 우리 32강까지 원불공성까지 우리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고요. 강의는 되도록이면 길지 않게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제 강마다 좀 주제에 따라서 좀 긴 강의도 있고 좀 짧은 강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선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의 구성을 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를 본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증명과 풀이 세 부분을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 이 본문에는 정의 정리 그리고 기본 패턴. 자, 저 기본 패턴은 뭐냐면 수학 교재에는 정리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임용시험은 수학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선형대수학만 하더라도 선형대수학의 정리는 차원에 제한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중요한 명제들이에요. 10행 10열짜리 행렬이든 1억행 1억행 10짜리 행렬이든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임용시험엔 그런 거 안 나와요. 2행 2열, 3행 3열. 자, 따라서 선형대수학 교재에는 정리로 되어 있지 않지만 2행 2열, 3행 3열에만 굉장히 유용한 어떤 명제가 있다면 그걸 제가 패턴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 패턴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그거를 정리에 준하는 명제로 여러분이 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편리하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모아서 본문으로 제가 제공해 드려요. 특별한 자세한 설명 같은 거 다 뺐어요. 여러분이 자꾸 읽다 보면 나중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 여백에다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내용을 필기해서 우리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정리, 증명, 연습 문제 풀이를 따로 제공해 드리니까 그걸 다 쓸 필요 없어요. 핵심만. 요거는 핵심이니까 요것만 기억하자.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줘 주시면 될 거예요. 자, 필기는 너무 자세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자세한 필기가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필기는 자세하게 하면 방해가 돼요. 좀 이따가 이 필기의 덫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수업 시간에 들어드린 예를 따로 정리했는데요. 자, 모든 예를 다 적은 건 아니에요. 어떤 예는 그냥 이렇게 되는 예가 있구나. 한번 보면 넘어가도 되는 예가 있어요. 어떤 예는 굉장히 중요한 예가 있어요. 기억을 해둬야 되는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예로 구성을 했어요. 자, 중요한 예와 중요하지 않은 예의 차이는 제 수업 시간에 보면 예에 번호를 붙인 것들은 중요한 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어떤 것들은 번호 없는 예가 있거든요. 그럼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는 우리 정리의 증명과 연습 문제 풀이를 제가 제공해 드렸으니까 이걸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 시간에는 생각에 집중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저 필기의 덫에 대한 우리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죠. 자,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빠지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분들이 함정에 빠져요. 첫 번째는 수학의 덫이라고 부르는 것. 두 번째는 필기의 덫이라고 제가 부르는 것이에요. 자, 수학의 덫은 합격전략 특강 1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임용시험은 순수 수학을 하는 공부가 아니다. 합격이 목적인 공부이다. 그래서 수학을 위한 공부와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가 다른데 이게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수학을 하다 보면 수학으로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임용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요. 자, 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건 애매한 게요. 자, 수학 실력이 좋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해요. 수학 실력이 좋아도 떨어지는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해요. 자, 그래서 이 수학의 덫의 경계는 굉장히 애매해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저 경계를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임용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되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도움이 안 돼. 그러면 거긴 과감히 버려야 돼요. 자, 이제 필기의 덫이에요. 처음엔 여러분이 생소할 거예요. 필기가 자세하게 쓰면 뭐가 나빠요. 나중에 읽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 성실한 필기가 오히려 수학 실력 향상에 장애물이 돼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필기에 의존하다 보면 암기가 돼요.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생각, 직관을 방해해요. 그 다음에 수학 실력이 초기화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봅시다.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수학을 공부할 때는 아직 수학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이것저것 다 적어요. 나중에 수학을 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했던 필기를 다시 공부할 거예요. 필기의 관점이 뭐죠? 수학 초보자의 관점이에요. 내가 이미 수학의 실력이 늘었는데 초보자의 관점으로 쓴 공책 노트를 읽으면 뭐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거 다 버리고 다시 리셋이에요. 자, 여태까지 했던 거 다 버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 필기할 때 관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중3 때 열심히 필기한 그 필기 노트를 보면 도움이 되나요?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수학이 그때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필기를 자세하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내 수학 실력이 늘어버리면 자세한 필기는 다 버릴 것. 자, 조금 늘었어요. 많이 늘진 않았어요. 그래도 다시 그 필기를 보면 그 조금 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필기는 핵심만, 가장 중요한 것만 적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앞두고서 필기를 열심히 했어요. 노트 10권짜리 필기를 만들었어요. 뿌듯하죠, 처음에는.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필기가 쌓이면 뿌듯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 같고. 그런데 시험을 한 일주일 남겨놨어요. 10권 노트 중에서 뭘 읽을 거예요? 다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어요. 불필요한 거예요. 자, 필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목표는 임용시험이니까 임용시험의 합격이 목표예요. 필기는 버리기 위해서 해야 돼요. 말이 이상하죠? 쌓아놓고 나중에 읽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필기를 열심히 했지만 중간중간에 내 실력이 늘어가면 버려나가야 돼요. 그래서 임용시험을 앞두고는 내가 꼭 읽어야 되는 핵심적인 필기 몇 가지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읽고 공부를 하죠. 과감하게 버리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생각이 안 나고 잘 안 돼요? 다시 적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해두세요. 보름, 열흘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필기를 보시고 버릴 거 버리세요. 핵심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기를 버리는 연습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제가 필기를 여러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필기할 시간을 따로 드릴 거예요. 제가 필기 강의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이 화면을 그대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서 필요한 내용만 골라 적으세요. 수업 시간에는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생각에 집중하시고요. 수업은 마치고 저 필기 강의를 참고해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만 필기하시고 이것도 나중에는 버리셔야 돼요. 버릴 거다 라는 생각을 꼭 여러분이 해두셔야 돼요. 자, 이제 앞부분에 나왔지만 올해 강의의 특징이 집중관리반을 개설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이론반에서 열심히 제가 강의를 했지만 그 강의를 다룬 내용만 가지고 임용시험 합격한다? 절대 보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또 연습을 하시고 계산 연습을 하고 공부하고 문제 풀고 노력을 또 해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반을 올해 개설을 했어요. 자, 예전에는 직강생만을 위해서 한번 개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합격률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강도 잘 안 나오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인강으로도 개설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중관리반을 수강하려고 별도로 수강료를 내고 수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해당하는 기간에 기본이론반을 수강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 2월에 기본이론반이 대수학 정수론이에요. 저걸 수강하시면 1, 2월 달에 집중관리반은 자동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집중관리반은 우리 진도의 구애를 받지 않을 거예요. 일단 시작은 1, 2월 달 시작은 우리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대수학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계속 꾸준히 나갈 거예요. 미적분학 1, 2월에 끝나겠다 아니에요. 꾸준하게 시험 보기 전까지 쭉 이어나갈 거예요. 반복하고 계산 연습하고 또 보고 설명대수학 마찬가지, 대수학 마찬가지. 자, 그러다가 3, 4월 해석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3, 4월에 해석학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쭉 진행하는 것이 우리 집중관리반이에요. 아, 그런데 자, 1, 2, 3, 4, 5, 6, 7, 8월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모두 전 과목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 연계가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선형대 수학, 위상수학, 이산수학은 이 집중관리반에 연계가 없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형대 수학 강의 소개를 간단히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필요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